자, 오늘은 우리가 또 요거를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 136번부터지 않나요? 네, 136번부터 끝까지 오늘은 여러분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그나저나 오늘은 3.1절이죠. 3.1절은 국경일이에요. 우리나라 국경일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축스러운, 말하자면 경사를 기념하는 날을 국경일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국경일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경일은 5개. 알겠죠? 국경일은 5개. 자, 그러면 국경일 5개 어떤 건지 볼까요? 일단 3.1절이 있죠. 3.1절이 3월 1일이겠고, 그 다음에 제헌절이 있어요. 제헌절이 7월 17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복절은 뭐 8월 15일. 자, 그리고 개천절. 개천절이 이제 나라가 세워진 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10월 3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한글날. 맞아요, 한글날. 그래서 한글날이 국경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한글날 안 쉬다가 요즘 다시 한글날 쉬죠. 네, 지금은 한글날 다시 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10월 되면 너무 행복한 달이야.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에요, 여러분. 몰라? 왜냐면 저는 알죠. 쉬었으니까. 네, 우리는 쉬는 날은 또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국군의 날에 쉬었었거든요. 대통령이 군인이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쉬어줘야지,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땐 아마 대통령도 그날 왜 쉬는지 모르고 쉬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날이 38선을 넘은 날. 말하자면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은 날이 10월 1일인데 아마 모르고 그냥 국군의 날이구나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인 대통령 2분 다. 아니고 3분 다. 3명이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10월 1일 쉬고 10월 3일 쉬고 10월 9일 쉬어. 대박.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기억이 나지만 어느 순간에 한글날이 이제 쉽게 말하면 휴일에서 빠진 거죠. 공휴일에서 빠져가지고 한동안 기념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글날 다시 쉬죠. 그래서 국경일은 이렇게 5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막상 시험에 국경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당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떠올려 본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는 13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해서 나타난 한일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최익현의 부대는 순창에서 대한제국정부가 보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면서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최익현의 부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최익현의 부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사의병이 되겠죠. 자,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하자 불효는 불충이라면서 귀가해버려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자, 이인영이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었죠. 그리고 13도 창의군에서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 되겠죠. 자, 을사의병은 1905년 그래서 을사 조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정미의병은 1907년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다음에 군대 해산. 네, 그거를 원인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나타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자,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게 아니라 전제군주제를 지향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사실 복벽주의를 주장한 거죠. 복벽주의라고 하는 건 황제를 다시 모셔오자. 고종황제를 모셔오자. 그래서 복벽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관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투항했다. 관군에 합류하기 위해서 투항한 게 아니라 관군과 싸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투항을 하게 되고 여기서 포로가 된 최익현은 대마도로 끌려가서 대마도에서 순국하게 되죠. 3번 천도교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천도교라고 하는 건 3번이죠. 자, 1905년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천도교로. 자, 그리고 이렇게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사람은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1905년이고 천도교랑 사실 직접 관련은 없는 거죠. 의병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의병장은 주로 양반 유생이었다? 네, 당연히 주로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7번으로 갑시다. 다음 제시된 사료의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죄하는 신조병식이 울립니다. 재난을 거듭 당하고 온갖 모함이 일어나 거듭 걸려든 이 일이 바로 함경도의 방공령 배상금 문제입니다. 처벌을 기다리며 아래인 것은 옛날에도 있는 일이므로 성상을 번거롭게 하며 무릅쓰고 사건을 대략 진술합니다. 대체로 신이 기충령 이후에 13년 동안 전적으로 나란 일을 맡아 일하게 된 것은 모두 우리 황제의 은혜가 크고 폐하가 돌봐주신 덕분으로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기충년에 함경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황도 소출 상황이 이제 황도면은 콩이죠, 콩. 콩 소출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이미 체결한 조약대로 방출을 금지하도록 하였는데 저는 함경도 관찰사로서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맨 위에 보시면 조병식이고 이 사람이 아마도 함경도 관찰사인가 봐요.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황도 소출이 기근이 들어서 줄어드니까 곡식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었나 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방공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방공령 선포가 거기 보시면 아까 기충년이라고 나와 있죠. 1889년, 1890년 이때 방공령이 가장 대표적이죠. 즉 방공령은 우리나라에 1870년대부터 쭉 있었어요. 사실은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었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방공령 1874년부터 1904년까지 거의 한 100여 차례 가까이 100개 정도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공령은 함경도와 황해도, 황해도와 함경도의 방공령이 가장 대표적이죠. 함경도와 황해도의 방공령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중에서 이제 요 황해도 지역의 관찰사가 여기 나오는 조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때가 89년, 1890년 이때의 방공령이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근거가 되는 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요 근거가 되는 조약은 조일통상장정이 되겠죠. 조일통상장정. 그래서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이고 이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이 첫 번째 방공령 규정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배상금 일본이 배상금을 요구하는 게 이제 요거를 근거로 요구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관세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83년에 체결된 요 조일통상장정의 내용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조일통상장정 83년. 자, 그러면 여기 제시된 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해안측량권이라고 했죠. 해안측량권은 강화도 조약에 들어있는 조항이죠. 자, 그 다음에 치해법권. 치해법권도 역시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여기 있죠. 그래서 최혜국 대우가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일본 화폐 사용이 확정된 조약은 제시된 조약은 뭐예요? 조일수호조규 부록. 조일수호조규 부록. 조일수호조규 부록은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부록으로 체결한 조약에서 일본 화폐를 통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조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최혜국 대우. 사실은 이 세 가지죠. 방공령, 관세, 최혜국 대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38번 봅시다. 밑줄 친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1903년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사업장, 철도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를 형성해 갔다. 노동 이민과 함께 사진 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합성협회 같은 한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자, 일단 힌트가 1903년이고 사탕수수 농장이라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 결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미주 지역으로의 이주. 자, 그리고 특히 미주 지역 중에서도 하와이로의 이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미주 지역의 이주는 우리나라 정부가 알선한 최초의 합법적 이민이고 1902년에 출발해서 1903년에 도착했어요. 가는데 1년 걸린 거 아니고요. 말에 출발해서 초에 도착한 거죠. 몇 달 걸린 거지.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있었던 단체 중에서 중요한 단체들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 미주 지역에, 특히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어진 한인단체의 총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게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장소도 얘기하는 이유는 시험에 장소도 가끔 연결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이 주로 미주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홍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해서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홍사단도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와이, 이렇게 활동했던 단체들이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미주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1번 봅시다.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한흥동이 만들어진 건 북만주 지역을 얘기해요. 북만주.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 밀산부라고 하는데 한흥동이 있었으니까 밀산부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거는 신민회와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뭐 남만주 삼원보와 북만주 한흥동, 네, 거기에다가 신민회에서 구구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권업회, 성명회 이런 것들은 연해주, 그쵸?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자, 그다음에 자치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자, 남만주에다가 경학사와 부민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남만주. 신민회와 역시 관련이 있네요. 남만주 또는 서간도라고 하죠. 압록강 바로 위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군사 양성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 여기 있네. 대조선 국민군단.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이 1914년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아까 낮에 잠깐 이제 점심 먹으면서 TV를 잠깐 틀어놨었는데 뭐냐 1박 2일 예전 거를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재방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1박 2일 재방송 중에서 어떤 편을 오늘 했냐면, 잠깐 TV에 잠깐 나왔냐면은 그 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연해주에 살던 동포들 있죠. 고려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인들의 이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쿠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와이로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서 남미로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쿠바, 멕시코 지역으로 갔던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참혹하죠. 사실은 노예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의. 왜냐면 일이 너무 힘든데, 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도 마찬가지. 일은 너무 힘든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조선에서부터 사람들을 데려간 거니까 거의 뭐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 거기에 이제 아주 단적인 예로 거기 나오는 거에서 이제 어떤 게 좀 제가 기억에 남았냐면, 하루 일당이 7원이었대요. 7원. 멕시코로 갔던, 쿠바, 멕시코로 갔던 남미 지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물론 자발적으로 간 거죠.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해야 되고, 전에 애니깽 이런 얘기 했었죠. 용설란 얘기 해줬었죠. 그래서 그 에네켄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억세요. 사람 키보다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베는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하루 일당이 7원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거의 2천만 원 가까이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 기록이 남아있대. 그럼 7원씩 모아가지고 2천만 원 만들려면 7원을 다 모은 건 아닐 거냐. 나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해서 그걸 가지고 다 그만큼 돈을 모으려면, 물론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몇백 명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당 받아서 그거를 돈을 모아서 임시정부의 그 김구 선생의 기록 중에 백범일지에 남아있어요. 그 돈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남아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3월 1일 오늘이 아무래도 그런 날이죠. 그런 걸 좀 기념하는 날이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 3.1 이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제가 드는 생각은,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 내가 그 앞에 서서 만세 시위든 아니면은 뭐 민주화 운동이든 내가 거기 서서 할 수 있었을까? 뒤에 숨지 않았을까? 집안에 꽁꽁 문 걸어 잠그고?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친일파든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 협조했던 사람들이든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번 대통령도 약속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믿어보긴 해야 되겠죠. 지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3대까지 어떤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3대까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좀 믿어봐야 되겠지만 너무 잘 살고 있어, 친일파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잘 살고 있고 빼앗겼던 재산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 그러니까 빼앗겼던이 아니라 이제 그때 차지했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뭐 이완용의 자식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완용 자식들이 이완용의 땅이 여의도의 뭐 몇 배였대요. 여의도 면적의 몇 배였대. 그런데 그 땅 중에서 이제 이완용은 해방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고 죽은 거죠. 정말 자기 좋았던 시대를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가족들이 다 그걸 팔고 캐나다로 이민 갔대. 조사 좀 해봐야겠어. 누가 이완용 자손인지. 캐나다 이민 가면 뻔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나중에 1900년대에 1990년대에 97년이었나? 우리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 하고 환수 소송을 냈어요. 그런 적이 있어. 일부 승소를 했죠. 그래서 또 차지한 땅을 또 팔아갔어요. 말하자면. 팔아서 갔어. 캐나다로 다시. 그래서 대단하다. 니들이 갑이다.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했다니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재산 환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게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그런 친일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인 것 같아요. 3.1절이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 오늘 3.1절 99주년이라면서요. 내년에 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딱 100년째인데 이제 기념으로 따지면 99주년이고 내년에는 100주년이 되는 해고 그 다음에 3.1운동이 100주년이면 또 뭐도 100주년일까요? 임시정부도 100주년이죠. 그래서 임시정부 기념 100주년이 바로 내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좀 바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까 우리 지하철 전철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139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철도부 철권을 허용하지 말 것. 시급히 방공령을 실시하고 국민법을 채용할 것.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꾀할 것.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개혁안 같은 걸 제시한 거잖아요. 이게 활빈당의 개혁안이에요. 활빈당의 대한 3인 논설 13조. 대한 3인 논설 13조라고 하는 자, 이게 1900년에 황성신문에 발표한 그런 기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황도유회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사를 선언문을 내기도 하고 대한 3인 논설 13조를 발표하기도 하죠. 자, 활빈당이라고 하는 건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나머지 세력들 플러스 을미의병의 자녀 세력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활빈당.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나서 나 동학이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되니까 잡히니까 활빈당, 영학당, 남학당 이런 식으로 이제 단체를 조직해서 야, 우리 동학 아니야. 우리 영국 종교야. 그게 영학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을 한 거죠. 얼마나 위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활빈당, 영학당, 남학당 이런 것들이고 특히 활빈당의 활동은 좀 있었기 때문에 활빈당이 주로 우리한테 시험에는 잘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삼는다. 자,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단결을 촉구함, 기회주의를 배격함. 이거는 지금 신간회 강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1번에서 설명하는 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고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1927년부터 1931년까지 존재했던 단체고요. 자, 그다음 2번 1900년 전후에 충청, 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등지에서 활동했다.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라는 뜻으로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왔다.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을사조약 이후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병운동에 참여했다. 네. 자, 그러면 무슨 의병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을사의병에 참여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반침략, 반봉건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병에도 참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활빈당.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40번, 140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책 제목하고 저자만 한번 고쳐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외워야 하냐? 왜 외워야 돼? 이런 건 안 외워도 되지 뭐. 자, 말의 소리 봅시다. 주시경. 1번은 주시경 선생의 문법서예요. 1914년에 만들어진 문법서. 자, 그 다음에 신정국문은 지석영 선생. 그래서 1904년, 1905년 지석영 선생. 자, 이 지석영 선생과 주시경 선생이 둘 다 국어 연구에 매진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국문연구소에서 활약했던 분들이죠. 자, 그래서 신정국문이라고 하는 건 고종에게 올렸던 국문 개혁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문전 이거는 육일준. 자, 육일준이 저술한 최초의 국어 문법서가 바로 조선문전. 자, 그 다음에 국어문법. 자, 국어문법은 여기 나오는 주시경 선생. 1905년에 주시경 선생이 저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별로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우리는 알아둘까요? 요 두 양반이 국문연구소구나. 국문연구소는 1907년에 대한제국의 산하기구로 만들어진 국어연구기관이구나. 이 국문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로 가면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국문연구소.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141번. 다음 각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 순보를 발간하였다. 자, 방문국과 한성 순보는 1883년이에요. 방문국 설치. 출판사, 국립출판사 같은 거죠. 그리고 한성 순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1883년. 자, 한성 순보 같은 경우는 한성 순보는 1883년에서 1884년 갑신정변 때까지 있었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방문국 자체가 불타버렸고 기계가 불타버렸기 때문에 신문이 중단된 거죠. 중단.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러면 가가 아니라 이거는 나로 가야 돼요. 나. 그러므로 1번이 틀렸고요. 2번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었다. 광해원은 갑신정변으로 다친 민영익을 치료해주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1885년.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광해원은 나중에 이름이 2주 만에 금방 바뀌죠? 제중원. 그렇죠.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 민간에게 넘겨요. 예, 민간에게 넘어가서 그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긴 하는데 1904년에.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많은 게 이게 이제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이 병원에 대한 권한을 쉽게 말하면 선교사한테 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중원이 세브란스로 이렇게 연결된 거냐 아니면 중단이 된 거냐. 그래서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연세대 계열이고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제중원의 후손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원조. 왜 우리 순댓국집 원조 논란인 것처럼 똑같이 자기들이 원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서울대 병원도 그래요.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둘 다 좀 애매한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원산학사를 세웠다. 원산학사는 1883년에 세워진 거니까 나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국이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자, 거문도 사건의 여러분 연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갑신정변 직후니까 85년에서 87년 사이의 거문도 사건이죠. 그러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42번. 다음 자료의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문무관 유생 중 어리고 총명한 자 40명을 뽑아서 입학시키고 벙커와 길모어 등을 교사로 초빙하여 서양 문자를 가르쳤다. 벙커와 길모어면은 미국인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선생으로 왔다. 그리고 서양 문자를 가르쳤다고 하니까 영어를 가르쳤다는 얘기죠. 문관으로는 김순규와 신대균 등 여러 명이 있었고 유사로는 이만재와 서사훈 등 여러 명이 있었다. 사색당파를 골고루 배정하여 당대 명문 집안에서 선발하였다. 자,
유경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유경공원이 최초의 관립학교로 세워진 거죠. 1886년에 최초의 관립학교로 세워졌고요. 자, 그럼 1번 관민이 합심하여 설립했다. 관민이 합심하여 설립된 거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 원산학사를 얘기하는 거. 경성제국대학으로 계승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일본이 세워준 거죠. 이거랑 상관없고. 자, 좌원과 우원의 두 반으로 편성되었다. 자, 좌원과 우원인데 좌원은 현직 관료 출신이고 우원은 양반 자제 출신이어서 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직 관료 중에 젊은 애들 그리고 양반 자제 중에 또 똘똘한 애들 그래서 총 35명의 정원을 두고 있었던 학교. 그래서 이게 바로 유경공원에 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 근대식 사관 양성을 목적. 사관이라고 하면 그럼 군대를 말하자면 사관학교니까 뭐 장교 양성? 네, 그런 게 되겠죠. 자, 4번은 그래서 연무공원이라고 하는 사관학교 같은 게 있었어요. 1888년에 연무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이모군란으로 신식군대, 왜 신식군대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모군란에. 그래서 그 신식군대를 다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신식군인을 기르고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미국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좀 받아서 연무공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를 운영을 하기도 했었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43번.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 일부이다. 이 내용이 실린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북촌의 어떤 여자 중에서 군자 수사민이 계명의 뜻이 있어 여학교를 설시하라는 통문이 있기에 놀랍고 신기하여 우리 논설을 삭제하고 다음에 기재한다.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여성 통문,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신문에 한번 실어봤어. 이게 이제 황성신문에 실린 그런 여성 통문, 여권 통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 여성 통문, 여권 통문은 누가 발표한 거냐면 자, 북촌의 서울 북촌이라고 하는 게 양반 마을이에요. 지금도 왜 서울의 북촌으로 여행 가면 사람들이 기와집 쫙 있는 거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서울 북촌이 양반들 사는 마을이고 북촌의 양반 부인들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가 찬양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898년에 찬양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여성 통문 또는 뭐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선언서 같은 걸 발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촉구했던 건 뭐냐면 공립학교를 좀 만들어달라. 여학교를 만들어달라. 그럼 이 당시에 여학교가 있긴 있었죠. 최초로 세워진 우리나라 여학교. 물론 사립학교. 여학교가 뭐냐면 이화학당. 이화학당이 1886년에 이미 개신교 선교사 스크랜튼에 의해서 학교가 만들어졌었는데 그거는 서양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학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립 여학교를 만들어달라. 그걸 요청하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통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만들어졌냐? 관립 여학교는 나중에 1900년대 가서야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종이 약속을 했지만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들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학교를 만들었어. 그게 순성여학교.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 자본으로 세워진 사립학교. 그게 바로 순성여학교라고 하는 학교예요. 순성여학교라고 하는 학교고 요 순성여학교가 최초의 사립여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889년에 학교가 세워졌어. 자, 그러면 이게 세워진 시기가 언제냐?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연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운용호 사건부터 연도 나와 있네요. 자, 운용호 사건은 몇 년에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 되니까 75년.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84년. 그 다음에 아관파천이 96년.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 1905년. 그 다음에 국권비탈이 1910년. 그러면 이 96년과 1905년 사이에 들어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다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이 학교 역사 같은 거 찾아보거나 또는 은행 같은 거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데 왜냐면 예전에 은행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은행인 경우도 많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서는 휘문고 많이 들어봤죠.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친일파였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친일파 거기다가 자기 동상도 세웠대, 그 사람이.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적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대. 자기 동상을 자기가 세운 거야, 살아있는 동안. 그래가지고 자기 동상을 세우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참 많죠. 자, 144번 봅시다. 특이한 애들 진짜 많아요. 보면은. 최근에 또 어제 얘기였나? 겐세이.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겐세이가 떴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겐세이가 뭐야? 아휴, 그래서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떤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겐세이 하려고 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한 거야. 부총리를 막 혼낸 거지. 근데 겐세이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3.1절을 앞두고 일본 말을 썼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이 왜 나한테 그러냐 이제 막 그런 거지 말하죠. 그리고 또 홍준표가 막 옹호하고 나선 거야. 자기 당이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런 말 쓰는 게 뭐가 어떠냐 막 이러면서 또 옹호하고 난리가 난 거야. 설전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잘났어. 근데 그 국회의원이 되게 웃긴 국회의원이거든요. 여자 국회의원인데 이은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맨날 그 사퇴하세요 이러는 국회의원이 있어. 맨날 무슨 그 정부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정부에 질의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맨날 사퇴하세요 막 이런 국회의원이 있어. 그래서 그 여자야. 사퇴하세요 여자야. 근데 그 국회의원이 이제 강남 어디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강남 니들이 역시 수준이 높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좀 걸러내자. 빨리 국회의원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죠. 어제는 또 TV를 이렇게 채널을 막 돌리다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또 국회의원 얼굴을 보고 얼른 황급히 돌려버렸죠. 황급히. 어제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가 또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남경필이 TV에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저 사람이 TV에 나왔나. 왜냐면 그 사람 또 선거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남경필이면 그래도 좀 유명하잖아요. 운수회사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도지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또 나올 건데 이번에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아니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판세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딴 사람이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당선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 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 걱정을 하고 있네. 이번에 약간 이제 제가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알아 또 들었어 또 누구한테? 또 국어 선생님이지. 범인은 국어 선생님이야. 그치? 이 선생님께서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 뭘 어떻게 돼가고 있어? 나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혹시 뭐 무슨 그런 일이 있지 않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시거든. 나 보면은 무슨 일 없어? 좋은 일 없어? 맨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님 진짜. 자, 144번 봅시다.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 같은 분위기가 유행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혈색 좋은 흰 피부가 드러날 만큼 반짝거리는 엷은 양말에 금방 발목이나 삐지 않을까 보기에도 조마조마한 구두 뒤로 몸을 보이고 스커트 자락이 비칠 듯 말 듯한 정강이를 지나는 외투에 단발 혹은 미미가쿠시에다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양. 분길 같은 손에 경복궁 기둥 같은 단장을 휘두르면서 두툼한 각태 안경, 펑퍼짐한 모자, 코 높은 구두를 신고. 자, 여기서 이제 쭉 보니까 약간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모던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약간 신여성? 약간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딱 1920년대 유행하던 여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것만 보면 이게 20년대인지 30년대인지 우리가 알 게 뭐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별건곤이 힌트가 될 수밖에는 없죠. 별건곤은 1926년에 발행된 잡지예요. 지금도 우리 왜 그런 하이틴 잡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보는 잡지들, 패션 잡지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똑같이 이 당시에도 이런 잡지들이 나와서 화장법, 옷 입는 법 이런 걸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별건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소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는 시류라든가 이런 거 소개하는 그런 잡지가 바로 별건곤이었거든요. 1926년에
발행된 잡지가 별건곤이고, 그러면은 이 별건곤이 발행된 당시니까 1920년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20년대의 어떤 모던걸, 말하자면 여기는 모던걸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은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1920년대의 모습이 아닌 걸 골라라.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힌트가 되겠죠. 자, 그럼 1번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는 새로운 패션이나 화장법을 소개하여 유행을 이끌었다. 신여성도 1923년에 잡지고, 그 다음에 삼천리도 1929년에 잡지니까 다 20년대 잡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 조선은행 등이 설립되어 경성상인에게 자본을 빌려주어 유행을 뒷받침하였다. 자, 대한천일은행 같은 경우는 1899년에, 그 다음에 한성은행은 1897년에, 그리고 조선은행이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최초의 은행이죠. 이거는 지금 최초의 은행. 그래서 조선은행이 1896년에, 자, 대한천일은행은 지금으로 하면 우리은행이고요. 네, 우리은행의 전신 쭉 거슬러 가면 우리은행이고, 그 다음에 한성은행은 나중에 조흥은행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신한은행이 된 거. 신한은행, 지금으로 하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1800년대 후반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조선 총독부는 기존의 우측 통행 방침을 바꾸어 좌측 통행을 일반화했다. 알아요 이거?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 한 7, 80년대까지 계속 우측 통행, 여기서 아니 좌측 통행이었던 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좌측 통행하라고 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1921년부터 좌측 통행을 일반화했었죠. 왜 그랬지? 아무튼 무조건 통제, 막 별걸 다 통제해. 막 걷는 것도 뭐라 그래. 짜증나.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4번. 지금은 상관없고 오히려 우측 통행을 장려하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비판하는 프로문학이 등장했다. 자,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920년대에. 그게 조금 더 강조된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인 어떤 사회주의 문학? 그게 프로문학이에요. 2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문학이 등장을 하였다. 프로운동이죠. 프로운동, 프로문학. 1920년대 후반.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미미가쿠시는 뭘까? 제가 찾아봤는데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미미가쿠시. 궁금해. 똑단발 이런 건가? 이렇게 딱 알죠? 똑단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자, 민족운동으로 갑시다. 민족의 독립운동. 자, 145번으로 갑시다. 첫 번째. 자, 1910년대 일제 지배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농공은행을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에 만들어진 은행이고요. 계몽운동을 주도한 황성신문을 폐간하였다. 당연히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다 이때 폐간된 거죠. 1910년에 폐간된 거.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관제를 공포하였다. 중추원 관제를 공포했다. 이것도 1910년. 자, 여러분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 기억나죠? 자, 원래 중추원은 대한제국에서의 황제의 뭐라고 했어요? 자문기관이었어요. 대한제국에서 황제 자문기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협회에서의 의회식 중추원 관제 있었죠. 독립협회에서 이제 추구했던, 말하자면 만들려고 했던 의회의 이름이 중추원이었죠. 의회식 중추원 관제할 때 중추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독부의 자문기관 중추원. 자,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근대에 들어와서 이름이 3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역할이 바뀐 거죠. 대한제국에서의 황제 자문기관, 독립협회에서의 의회의 명칭, 그리고 총독부 자문기관 이렇게 바뀐 거. 똑같은 중추원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어쨌든 총독부 자문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총독부가 만들어진 1910년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일본인 업자에게 특혜를 준 연초 전매령을 공포했다. 연초 전매령은 20년대예요. 연초가 뭐냐면 담배. 네, 담배겠죠. 그래서 연초 전매령을 공포한 건 21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46번에 192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철수는 시위를 벌이다가 보통경찰에 체포되었다. 자, 20년대면은 보통경찰이 있지. 네, 맞는 설명. 영수는 종로에 있는 화신백화점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부르주아인데? 화신백화점의 레스토랑에 점심을 먹었다. 화신백화점은 1931년에 종로 2가에 만들어진 백화점이에요. 화신백화점.
박흥식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죠? 박흥식이 이제 이 종로 2가에 만든 백화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한적으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허용되어 성수는 한글 신문을 발간할 수 있었다. 김성수겠죠? 김성수.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김성수의 건국훈장이 알죠? 제가 박탈됐죠. 네, 건국훈장이 박탈됐어요. 왜냐하면 친일 행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딱 돼버린 거죠. 그래서 김성수가 나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다. 어렸을 때 정기문도 읽고 그랬네. 나 진짜 안타깝네. 우리 엄마는 막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사줬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왜 집에 가면 보통 이렇게 위인전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김성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훌륭해. 동아일보 사장이고 고려대학교 총장이고 막 이러니까 이사장이고 이러니까 되게 훌륭한 인물인지 알았던 거야.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네. 망했어. 내가 그래서 그랬어. 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누군가에게는 돌려야 되잖아. 엄마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한글 신문을 발간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국은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192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자, 민국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치안유지법은 이제 연도 여러분 알아야 되죠? 1925년. 영희는 조선 여성 동호회에 가입하여 자,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1924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가 조선여성동호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정답은 2번. 자, 화신 백화점 나도 가고 싶네. 백화점 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기억도 안 나네. 백화점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화만 보러 갔어. 백화점 쇼핑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영화만 보러 갔어. 쇼핑은 인터넷으로. 자, 147페이지 7번 봅시다. 자, 다음 지문과 관련 있는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정탐로 매국적 적의 일체 시설물, 이 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재 혁명운동에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하는 자는 폭력으로서 대응할지니다. 자, 특징을 보면은 폭력으로서 응대할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파괴해야 되는 대상들 또는 지금 제거해야 되는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 볼 때 조선혁명 선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조선혁명 선언임을 알 수가 있고 조선혁명 선언은 1923년에 의열단 선언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932년 1월 이봉창은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저격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인 애국단을 얘기하는 거죠. 한인 애국단. 자, 두 번째, 1932년 4월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제의 요인들을 폭살시키는 의거를 결행했다. 역시 한인 애국단. 자, 그 다음에 1920년 박재혁은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결행했다. 자, 박재혁이라고 나와 있죠?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그 다음에 최수봉이 밀양경찰서. 그래서 부산과 밀양. 자, 정답은 3번이 3번이 틀린 게 아니구나.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구나. 자, 그 다음에 4번. 1926년 나석주는 식민지 대표 착취기관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관리들을 저격하였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나석주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 이렇게 폭력 활동 자체에 회의를 갖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이제 이것만 해서는 독립운동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의열단은 노선이 한번 바뀌게 되었다. 언제냐? 그러면 1926년의 의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석주의 의거는 의열단의 의거이긴 하지만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지원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았던 거죠. 지원금도 좀 받고. 그래서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의열단에서 일으킨 의거가 나석주 의거고,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 의열단은 노선이 한번 바뀐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주로 이제 군대를 기르자라는 쪽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혁명학교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한참 뒤에 군대가 만들어지죠. 1938년 조선의용대가 한커우,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창설되죠. 그래서
결국엔 노선이 변화된 시기가 이때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148번 갑시다. 다음에 발의로 개최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탈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재창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해결로서 통일적 제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면은 다만 민의 뿐이므로 이에 기억의 소집을 재창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 인사들이 지금 이 단체의 여러 가지 분열을 통탄해하고 있고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기억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기억은 다 모여서 회의 한번 하자. 즉 국민대표회의를 한번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국민대표회의 역시 1923년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 국민대표회의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장투쟁론자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말하자면 창조파들이 주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창조파 있고, 그 다음에 개조파 있고, 그 다음에 현상유지파 있죠. 현상유지파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 볼게요. 창조파는 아예 부시고 새로 만들자죠. 아예 없애고 새로 만주나 은혜주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채호나 박용만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요. 즉 무장투쟁론자들. 그 다음에 개조파는 안창호나 그 다음에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준비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유지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김구라든가 뭐 조소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은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박은식은 원래 개조파였지만 나중에 유지파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 기억은 국민대표회의니까 1번부터 볼까요? 자,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네, 답은 1번. 2번,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진 건 1935년이에요. 그래서 23년이니까 시기가 다르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1941년. 이미 충칭에 정착한 다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것이 논의되었다.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건 신한청년당이에요. 임시정부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신한청년당. 신규식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신한청년당이 바로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의 대표로 파견하죠.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49번. 다음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사실을 바르게 설명한 것. 총독부와 만주 군벌 사이의 독립군 탄압협정인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자, 미스야 협정은 1925년. 그래서 만주 군벌 장장님과 경무총감 미스야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죠. 자, 그다음에 나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은 한중연합작전을 형성하여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자, 그러면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된 거니까 이거는 1932년 3년이죠. 그래서 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에 있었던 일을 바르게 골라라. 자, 그러면 1번. 일본군은 훈춘 사건을 일으키며 만주 지역으로 대대적인 군사 진출하였다. 여기서 훈춘 사건은 청산리 대첩의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자, 일본이 일개 대대를 움직이고 싶은데 그냥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외국이니까 결국에는 사건을 조작해서 마치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으니까 주민들을 보호하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1920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김지섭은 동경 궁성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자, 1924년 의열단의 김지섭은 그때 이제 무슨 일로 폭탄을 던지러 갔다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폭탄이라도 던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 황궁에 천황이 살고 있는 일본 황궁 앞에 이중교에 폭탄을 투척을 하게 되죠. 1924년에. 자,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을 중심으로 청산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자, 청산리 대첩이 아까 언제라고 했어요? 20년 10월. 그래서 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거의 한 6일 정도로 싸웠던 게 바로 청산리 대첩. 자,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를 창립하였다. 자, 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는 1926년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주도한 거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좌우 합작을 계속 이제 촉구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실을 옳게 골라라.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150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 위하야 흥방보태평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여 함이며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이다. 뭔 소리냐? 뭔 소리야? 딱 한 단어만 알 수 있네. 맨 위에 삼균주의. 아, 이게 삼균주의구나. 자, 그러면 삼균주의니까 이거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조소왕 선생이네. 조소왕쌤. 자, 그러면 조소왕쌤 1번.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다. 자,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30년대에. 그게 1930년대에 만들어진 한국 독립당. 왜 한국 독립당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국 독립당은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국 독립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서 1930년. 자,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네, 외무부장, 국무위원 이런 데 앞장섰죠. 자, 재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조소왕은 김구 세력이죠. 그럼 김구가 남북협상을 하러 갔어. 그러면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남북협상에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는 재헌국회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이 사람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야. 재헌국회의원에 당선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김구와 측근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모르더라도, 조소왕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활동을 모르더라도 당연히 뭐 임시정부지, 그러니까 참여 안 했겠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조소왕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당연한 거니까. 자, 이분은 재헌국회의원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2대 국회의원에는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2대 국회의원에 우리나라 최다 득표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 자, 그리고 이분도 남북협상에, 우리가 맨날 남북협상 얘기할 때 김구 김규식. 하지만 조소왕 선생도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소왕도 같이 갔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했다. 맞고요. 하지만 2대 국회의원이었으면 1950년에 당선됐잖아요. 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납북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6.25 전쟁 때 납북.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한 몇 개 알아둬야 되는 건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그거 하나. 조소왕은 뭐 삼균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그리고 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뭐 그 정도? 조소왕에 대해서 굳이 알아두자면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넘겨볼까요? 151번. 151번 한번 봅시다. 다음 단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다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1920년대 자유시참변 이후의 만주 독립군의 활동은 3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3부 중에서 대체적으로 가는 북만주 지역의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했다. 자, 3부를 얘기하는 거죠. 3부. 자, 3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우리나라 만주 지역에 3부가 있었잖아요. 바로 압록강 윗부분이 남만주잖아요. 여기에 참이부. 그 다음에 쪼꾸미의 정이부. 그 다음에 북만주의 신민부. 발음이 안 돼. 참이부, 정이부, 신민부.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단체는 신민부. 자, 그 다음에 20년대 말 3부 통합운동을 벌인 결과 남북 만주의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었는데 남만주에는 가가 수립되었다. 자, 요 세 개의 단체가 다 해처모여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새로 두 개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새로 만들어진 두 개가 아래쪽에는 국민부, 그 다음에 위쪽에는 혁신의회. 맞아요. 혁신의회가 된 거죠. 그래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이 세 개의 단체가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께 해처모여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국민부가 자, 정당의 성격을 띤 조선혁명당과 군사 성격을 띤 조선혁명군으로 결성되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 중국 내의 독립운동 단체들 사이에는 통합운동이 전개되고 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민족혁명당은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함께 당을 결성하였다. 자, 민족혁명당, 뭐 여기는 여러분 조선민족혁명, 조선 빠졌다고 봐도 상관없고요. 민족혁명당과 함께 그 의견이 맞는 사람들은 연맹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게 조선민족전선연맹. 예, 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래서 여기서는 신민부, 국민부, 조선민족전선연맹.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 자, 152번까지 푸고 쉽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내 항일 세력들과 연락하기 위해 연통제를 운영했다. 네, 당연히. 국내외 거주 동포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애국공채. 맞아요. 독립공채, 애국공채.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들과도 참여했다. 네, 연결이 돼 있었다고 했죠.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육군주만 참의부 다 연결된 군대. 그리고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도 다 임시정부와 연결된 직할부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자, 임시의정원이 구성됐다. 이거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재헌 국회의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국회를 만들어야 되죠. 국회에서 뭘 만들어야 되죠? 일단 헌법을 만들어야지. 헌법을 만들고 나서 헌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누굴 뽑아요? 대통령 뽑고 그리고 나서 정부 수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임시정부를 만들 때도 처음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일단 헌법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건 헌법 그러니까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져야 여기에서 임시헌장이 발표가 되고 임시헌장을 통해서 정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 수립이 먼저일까요? 임시의정원, 임시헌장이 먼저일까요? 임시의정원, 임시헌장이 먼저죠, 당연히. 그거예요.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자, 임시정부 수립 직후가 아니라 전에 1919년 4월에 이미 임시의정원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9월에 통합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회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거를 떠올리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53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